와, MCU 순위 매기기 결국에 4부를 봤군요. 전 3부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그러면은 6위 발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뚜두두두두두두. 6위는 토르 라그나로크입니다. 이야, 와, 엄청 높네요. 우와. 근데 뭐 거의 토르 라그나로크는 뭐 앤트맨도 이기는 원히트 원더야. 엄청나네. 아니, 심지어 다른 거는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꼴찌들이잖아요. 대박이네. 뒤에서 1, 2, 3등이잖아, 토르. 야,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나? 근데 야 나는 라그나로크가 12위거든요. 아, 12위로 평가했는데 6위까지 오리라고 내가 야, 생각 근데, 못했네요. 우현님이 저랑 비슷하신, 저는 라그나로크 11위예요. 좀 와, 우현님 비슷하다. 비슷하시네. 나 때문이네, 뭐, 그러면. 저가 높게 평가했고요. 뭐, 그 작품을 딱 봤을 때, MCU가 뭘 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MCU 페이지 1, 2, 3, 4 계속 보면서 MCU스러움을 내가 계속 보잖아요. 그 MCU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가장 MCU스럽고 가장 MCU스럽게 잘 만든 그 MCU의 가장 극강인 작품이 토르 라그나로크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가장 강렬하게 느꼈어요. 토르 라그나로크 보면서 MCU라는 어떤 장르가 있었을 때 그 장르의 최고봉은 토르 라그나로크구나. 이런 게 MCU라는 장르라는 틀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느낀 작품이 토르 라그나로크예요. 그러니까 MCU스러움이 다 그 MCU스러운 재료를 맥시멈으로 넣었는데 먹기 좋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기 좋게. MCU스러움을 넣었다는 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MCU스러움을 이빠이 넣었는데 맛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토르 라그나로크인 거죠. 아마 워낙 핸델슨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흔히 라그나로크 칭찬할 때 잘 나오지 않는 얘기 좀만 해보자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라그나로크의 어떤 시각적인 비주얼 이미지에서 종종 드러나는 우리 제커비 시절에 옛날에 이터널스 셀레스티얼 연재 시절에 혹은 토르 연재 시절에 그런 어떤 디자인들 그런 것들이 또 시각적으로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어떤 손에서 빚어졌다는 것 그런 것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 영화가 원작의 어떤 매력이나 어떤 방향성을 살려가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어쨌든 좋게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순위가 뭐 12위긴 하지만 지금 다시 뭐 잠깐 돌이켜 봐도 뭐 6위에 있어도 부족한 작품은 아니다. 일단 제가 또 헬라를 워낙 좋아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그 너무 헬라의 뭐 멋있죠. 비주얼, 카리스마 그리고 헬라가 만들어낸 충격적인 장면, 멸리를 봤을 때는 충격적인 장면. 그리고 뭐 그립다. 헐크가 나와서 헐크와의 그 티키타카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러브 앤 썬더 제가 러브 앤 썬더를 리뷰하면서 했던 충격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감독이 누구였죠?" 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3 편이랑 4 편이 같은 감독인 거야. 그거를 내가 믿지 못할 정도로 3 편은 정말 이렇게 유머가 너무나 재밌었는데 4 너무 편은 이거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었지. 나 지금도 말하면서 내가 '맞나? 타이카 와이티티가 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내 기준에 가장 큰 미스터리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진짜. 야. DC에는 패티 젠킨스가 있고 어. 마블에는 타이카 와이티티가 있는 거지. 정말 내가 말해 놓고도 웃기면서 놀랍다. "감독이 누구였죠?" 라고 그러니까 얘기해. 너무 놀라워. 그러면서 또 이제 토르라는 기존에 강했던 히어로가 더욱더 강한 영웅으로 거듭나면서 그리고 그 이미그레이션 송이라는 그 음악의 찰떡 같은 장면을 연출해낸 그 장면은 정말 '기가 막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것도 내가 이거 논란이 될진 모르겠는데 내 기준에는 MCU의 다크나이트 도입부가 그러니까 어. 다크나이트의 아. 도입부가 보면은 진짜 조커가 그 은행 터는 씬이 아. 완전히 몰입이 미치잖아요. 예예예.
근데 그걸 MCU 맛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라그나로크만큼의 몰입하는 도입부가 MCU 중에 도입부만 따지면 라그나로크는 뭐 도입부로 한 작품 만들 정도로 그 수루트 쳐들어가는 것만으로 그치, 한 작품 그치.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도입부가 음. 진짜 미쳤다. 이미 와 토르 짱 좋아. 원투 기억도 안 나. 그냥 맞아. 마음가짐을 딱 가지게 하고 영화를 시작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 조커 짱 좋아. 와 이 조커 최고야. 이 정도로 라그나로크 도입부가 거의 그 정도로 쩐다. 싹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헐크랑도 바디무비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또 심란하잖아. 뮬니르 파괴돼서 아, 아빠도 죽고. 너가 망치의 신이더냐 이러니까 음. 각성.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난 그게 더 좋아. 뭐냐 각성했다고 해서 발라버리지가 않고 맞아. 지혜롭게 또 아스가르드가 또 파괴돼야지 또 헬라가 또 헬라가 하고 죽는다. 그러면 야 아스가르드가 땅이더냐 이러니까 아스가르드는 국민입니다. 와, 엄청 좋아하시네. 근데 어떤 그런 방향성도 어떤 MCU나 디즈니스러운 약간 그런 분이 있죠, 확실히. 예. 잘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맞아요. 뭐 그런 거죠. 뭐 짠맛을 내는 요리, 단맛을 내는 요리, 뭐 쓴맛을 내는 요리. 이거는 MCU 맛을 내는 요리 중에서 거의 뭐 걸작인 거죠. 음. 이렇게 또 좋은 얘기 하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감독이 맞습니까? 아, 너무 신기해. 미스터리야. 나중에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뭔가 디즈니나 마블의 어떤 억압이 풀렸을 때 제가 이런 강요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나 알았어. 감독판 내놔. 감독판 내놔. YTT 컷. 감독판 내놔. YTT 컷. YTT 내놔. YTT 컷. 너무 무서운데. 우리 타이키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YTT 그럴 컷. 리가 없어. 너무 무서운데. 로벤서도 참 아쉬워. 아니 진짜 믿어지지가 않잖아. 같은 감독이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의 순위상으로 같은 감독이 한 작품이 하나는 6이고 하나는 하나는 27이 제일 마지막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패티 제키슨이랑 타이커 와이티티는 만약에 둘이 모실 수 있으면은 그 둘을 데리고 토크쇼 해도 되게 재밌겠다. 내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 작품을. 원더우먼, 원더우먼 1984, 라그나로크, 음. 러브 앤 썬더. 그거는 진짜 거의 그냥 그걸로 해도 돼. 세미나처럼.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아. 장난 아니야. 오타쿠 세미나처럼 코미콘처럼. 뭐라 그래야 돼? 몰락과 정점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히어로 영화의 낮과 그림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 정상과 바닥 이렇게 해갖고 왜 이런 작품이 나왔고 우리가 탐구하고 해체 분석해보고 막 직접 제작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해야지. 궁금해.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이거 세미나 감독도 감이야. 덜 억울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모두의 윈윈이에요. 세미나 감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로 기획을 한번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저희가 성공을 하면 핸델슨님은 그럼요. 성공을 하셨으니까 네. 유튜브에서 크게 성공하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좀 힘을 더 내가 키우면- 성공했어? 유튜브에서? 100만 원 저 블로그 유튜브 다 합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콘텐츠 하나에서. 그래서 아 근데 축하드리고. 쇼츠잖아. 그래도 쇼츠로도 100만 나오는 건.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히플라야가 더 성공을 해서 나중에 또 이제 또 중요한 또 저희가 행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짬이 되면은 이제 그냥 덕후들을 위한 이제 그냥 진짜 서울 코미콘도 못한 걸 우리가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내 목표야. 만약에 내가 진짜 핸델스라는 이름으로 진짜 성공한다. 그 히플라야 콘을 만들고 싶어요. 히플라야 콘을 만들어서 히플콘? 히플콘이지. 네 진짜 미국 만화 슈퍼히어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취하는구만. 그치. 헬라 여기 술 한잔 더 나오. 좋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5위 가볼까요? 야, 좋습니다. 이젠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5위면. 그쵸. 별들의 전쟁.
야, 재밌겠다. 두구두구 해야겠다. 두구두구. 보입니다. 아이언맨 3입니다. 이야. 와, 아이언맨 3 그래도 선방했네요. 근데 제가 딱 생각했을 때 공개되기 직전에 11호 아니면 아이언맨 3 둘 중에 하나가 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아이언맨 3가 좀 하나 더 위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우. 야, 아이언맨 3가 졌네요. 아쉽습니다. 와, 그래도 아이언맨 3를 히플라이 분들이 늦게 보시네. 운현님은 아이언맨 3 5위 줬는데? 나 5위 줬어요. 근데 더 우리가 올려줬을 거다. 이게 왜냐면은 아마 내 생각에는 11호가 4위 아니면 3위 이제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11호를 11위 줬단 말이에요. 오, 와우. 그러니까 특히 아로니아님도 와우. 11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우. 11호 너무 재밌긴 하거든요. 정말 너무 재밌고 거의 뭐 쿨타임 차면은 윈터솔저랑 11호는 언제든 다시 보고 싶고 생각도 엄청 나는 작품이긴 해요. 근데 저한테 11호는 약간 이제 노예염하고 비슷한 느낌인 게 그냥 종합 선물 세트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연님한테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약간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삼겹살을 구워도 버터를 쳐바르면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삼겹살을 맛있게 잘 구워 먹는 집이 맛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그게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전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녹음을 쭉 진행하면서 이 아로니아님이 워낙 좀 독보적인 영역이라든지 가치관이 있으니까 좀 논외로 둔다고 치면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핸델스님이랑 저랑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킹바님과 이제 대중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 보고 싶은 순위. 그러니까 그냥 내가 관객의 입장으로서 일단 재밌는 게 우선이야. 즐겁게 보는 게 우선이야라는 게 1순위인데 핸델스님은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셨던 게 MCU스러운 것. 영화가 이 세계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어렵게 만든 걸 잘 구해냈는지 일종의 영화 제작자의 이런 중에 한 사람처럼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줄 세운 순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다시 보고 싶은 재밌는 순위로 쭉 올라오다가 이제 한 5위, 뭐 5개, 6개 이 안에는 제 나름대로의 작품성, 그 안에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5위, 6위 요 6개 작품 정도는 이제 저도 이제 핸델스님처럼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아이언맨 3는 11호나 이런 작품들보다 좀 더 높다. 요런 시선들이 있었죠. 저는 아이언맨 3는 사실 12등 줬어요. 근데 이야. 아이언맨 3가 못났다가 아니고 저 아이언맨 3 수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가장 기본기를 너무 잘하는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화는 아니야. 근데 일식이야, 일식. 뭐 일식, 이식, 삼식 이렇게 간다 치면 이 일식만 존나 수련해서 이 일식을 너무 잘한 거야. 그러니까 플롯도 막 미친 플롯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이 그치. 일식 그리고 이 슈퍼히어로에서는 사실 슈퍼히어로 장르에서는 언제나 나오는 주제란 말이야. 너가 영웅이냐, 뮬니르가 영웅이냐, 아니면 방패가 영웅이냐, 아머가 영웅이냐, 언제든 나오는 주제예요. 근데 그 일식 아주 그 기본적인 거를 너무 잘 만든 작품이 아이언맨 3다 해서 저는 수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언맨 3를 이제 8위를 줬는데 왜 그러냐면 방금 핸델스님 말씀하신 거 어떤 그런 너가 영웅이냐 뮬리의 영웅이냐 근데 이런 주제가 은근히 이전에 히어로 영화에서는 없었어요. 히어로 영화에서는 왜냐면은 아이언맨처럼 이게 총력이 없는 인간이 로봇을 입어가지고 된다는 설정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아이언맨의 정체성에 굉장히 적합한 주제를 다루는 영화였던 점에서 좋았고 근데 그걸 또 특이한 점은 아이언맨 1편이나 2편과 다르게 악당이 총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익스트리미스로 무장을 한 파우스트가 입은 게 아니죠.
그 점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도전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원투랑 다르게. 무엇보다도 예, 특히나 무엇보다도 만다린이라는 소재가 만다린이 다분히 오리엔탈리즘과 냉전주의 이데올로기가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거를 현대적으로 잘 보편적으로 어느 시장에서나 먹힐 만한 그런 맥락으로 한 것. 그리고 또 거기에 벤 킹슬리라는 명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만다린이라는 그 가짜 배우를 잘 연기한 것도 저는 굉장히 영리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확실히 핸드릭스님 표현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한것들이 있죠. 약간 셰인 블랙 감독 영화들을 보면 뭐 리소 레폰이나 그 키스키스 뱅뱅 같은 영화들 전작들을 보면은 조금 약간 그런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비슷한 점이 있기는 있지만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언맨 3 영화만큼 재밌게 봤다는 점에서는 저는 8위를 줬고 나쁘지 않다. 충분히 올릴만하다. 뭐 다만 저는 이렇게 높게 올라갈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건 제가 끌어올린 순위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지더라고요. 예. 맞아요. 음. 주석이니까 다르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다시 보고 싶은 거니까 아무래도 뭐 제 성향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뭐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뭐 저도 이제 영화를 히어로 무비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제 네가 망치의 신이더냐 아니면 수트 없이 넌 아무것도 아니면 넌 영웅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주제를 처음 던진 거는 이제 아이언맨 3였던 것 같고 거기에다가 워낙 이제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가 훌륭하지만 그 아이언맨도 훌륭한데 아이언맨을 벗어나서 토니 스타크로서도 충분히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근데 또 정말 그 아이언맨의 종합 선물 세트를 안겨주는 그 뭐 연출만 봐도 이 영화는 그것만으로도 다시 보고 싶고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은혜님 말씀대로 이 영화가 아이언맨의 수많은 수트들을 보여줬던 점에선 양적인 진화인데, 양적인 성장인데, 또 아이언맨 본인 자체가 이 아크레터를 버리고도 난 아이언맨이다라고 말하는 질적인 그치, 생각까지 그치. 같이 하니까 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좋게 봤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그런 점이 있네요. 그리고 사실 높게 평가하자면은 여기까지가 아이언맨인 느낌이 있어. 나한테는. 나는 원작에서도 그런 나노 슈트를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깡통 로봇이어야지. 깡깡깡깡 이래야지. 그치, 맞아. 아이언맨은 어. 그래야지. 나노슈트, 나노슈트면 그냥 베놈이야. 베놈이 그냥 슈퍼맨 능력 갖고 있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누가 입어도 나노 슈트는 음. 나는 그냥 뭐 엄청 미래에서 온 슈퍼히어로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내 유튜브 댓글에 계속 이런 거 달리는 거야. 왜 쫄쫄이에요? 왜 계속 쫄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쫄쫄이가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도와드리자면, 어. 왜 쫄쫄이에요? 라고 물어볼 게 아니고, 왜 파워스트예요? 라고 물어봐야지. 정상적인 히어로 팬들은 원래 근본이 쫄쫄이지. 무슨 그렇지. 파워스트야. 근본이 쫄쫄이지. 아이언맨 배우고 슈퍼히어로의 나서야 상징이 파워스트지. 쫄쫄이였어요. 그럼요. 그렇지. 슈퍼히어로라는 것 자체가 쫄쫄이 입은 사람이 슈퍼히어로였다고. 망토 그럼. 두르고 쫄쫄이 입은 애들이 그렇지. 슈퍼히어로였다고. 그러니까 그치. 그게 근본이 한복 튼 거야. 한복. 그렇지. 왜 한국인이 왜 한복 입냐고 물어보는 거야. 한복 입었어. 우리는 지금까지. 그치, 옳게 그치. 된 히어로란 그런 것이요. 옳게 된 히어로란. 슈퍼히어로라는 거는 지금까지 쫄쫄이의 망토를 둘렀어요. 그게 슈퍼히어로예요.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뭐야? 아이언맨은 깡통을 입은 애가 아이언맨이야. 그치. 입으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인 거고. 자, 그러면은 4위입니다. 벌써 때가 됩니다. 4위 갑니다. 4위는 시빌 워입니다. 저랑 똑같아, 순위가. 훌륭하다, 11호. 야, 근데, 어떻습니까? 11호. 다 동의하시면 넘어갈까요? 아니야. 저는 좀 낮게 줬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1위를 줬거든요. 근데 4위까지 올렸으면은, 나도 4위를 안 줬어. 근데 아로니아 님이 4위 줬는데, 이제 평균값이 주세우기 해보니까 네 번째가 된 거죠. 나머지가 더 변동이 심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11호도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내 그런 사심을 뺀 거야. 사심을 빼고 판단했을 때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음. 캡틴을 넣어서 판단하면 사실 더 낮추고 싶어. 이게 왜 캡틴 아메리카 영화냐 이거야. 누가 봐도 주인공이 아이언맨 같아. 전국을 맞아. 찢었구만. 위기를 겪고 성장하는 것도 음. 아이언맨 같아. 음. 이게 맞아, 맞아. 이거 아무리 봐도 아이언맨 영화야. 맞아요. 왜 이게 캡틴 아메리카 영화냐 이거야. 전국을 찌르셨네. 그거 맞아요. 그것만 빼고 보면은 나는 이게 더 반칙 같은 거야. 반칙이라 했잖아요. 노웨이홈이. 이게 반칙이야. 11호가 반칙이야. 그냥 어벤져스 11호라고 하던가. 왜 캡틴 아메리카 11호? 이게 캡틴 아메리카의 이야기가 맞아? 이게 캡틴 아메리카의 3편이 맞아?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는 거는 내가 보질 못한 것 같아. 이건 맞아. 누가 봐도 4편이 있을 3편이잖아. 어. 라그나로크나 뭐 아이언맨 3나 그런 3편이 아니 가오갤 3 같은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누가 봐도 그냥 이벤트 어벤져스 영화예요. 11호죠. 예. 예. 맞아요. 이거를 캡틴 아메리카 3라고 해서 나왔다? 이건 팬으로서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해. 그냥 MCU 전체를 봐도 이상해. 근데 그냥 영화적으로만 따졌을 때 되게 재밌다는 거야. 그냥 주인공 맞아. 예. 아이언맨이라고 하고 가면 돼. 그리고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액션 너무 재밌어. 그냥 이동진 평론가님이 MCU 최고의 액션을 그 공항 전투씬을 뽑았는데 가능해. 충분해. 충분히 너무 재밌고 높게 평가 거기만 맞죠, 원래도. 계속 돌려봐도 돼. 그런 작품이고 뭐 플로상 허점이 없고 굉장히 좋아. 그리고 내가 이거 보고서는 팔콘에 빠졌잖아. 내가 팔콘은 얘가 어벤져스야? 했는데 야, 팔콘은 어벤져스 맞다. 이 정도면은 진짜 얘는 범인이다. 그냥 군인 수준이 아니다. 너무 잘 싸우는 사람이다. 했는데 그래도 참 뭐 그렇게 따지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핸델스님 의견에 완전히 공감하고 핸델스님이 진짜 이 영화의 단점들을 딱 짚어주셨네요. 이 영화는 사실 어벤져스 11호라는 말이 훨씬 잘 어울릴 정도로 캡틴 아메리카 영화보다는 이제 좀 단체적인 영화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이언맨의 영화일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아이언맨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어떤 기원이라든지 비밀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자기 친구와의 어떤 그런 불안정한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어떤 확립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점에서 캡틴 아메리카보다 훨씬 더 아이언맨이 훨씬 더 영웅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재밌는 그런 점이 재밌는 부분이죠.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약간 좀 반칙 같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11위를 준 거예요. 그 사실 이제 제가 또 성장무새로서 또 좋아하는 게 그 윈터 솔저가 정말 저한테 너무 고평가되는 거는 1편에서 좀 뭐 제가 뭐 배트맨 비긴즈 같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좀 어정쩡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뭐 2편에서는 액션도 캐릭터도 그렇죠. 캐릭터의 가치관까지도 그렇지. 내가 윈솔 보면서 내가 케바 친구가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11호까지 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케바 친구의 포지션까지 얻을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사실상 이제 11호에서는 그 윈터 솔저에서 이미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하고 정말 뭐 진짜 미국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보여준 캡틴 아메리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해 준 대로 정말 또 거기서 성장해 버린 거는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뭐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조금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저는 11위를 준 거예요. 하지만 4위에 있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캡틴 아메리카가 왜 그렇게 윈터 솔저의 목을 매는가는 뭐 전혀 저도 뭐 납득이 안 가고 충분히 아이언맨 편을 그 결말에만 의해서는 아이언맨 편을 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저도 뭐 말씀하신 분들의 다를 생각이 없고 뭐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여러 히어로들의 액션씬이라든지 어떤 각각의 인물들의 어떤 감정선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결론들 각각의 인물들에 맞게 그런 게 좋아서 선택을 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또 진중하잖아요. 막 MCU가 너무 좀 애들 장난스러울 때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또 진중할 때가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제가 또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니 방금 애들 장난이라 그러니까
또 이제 러브 앤 썬더 생각이 나네. 진짜 애들 장난을 쳐버렸잖아. 애들 장난이지 그거 뭐 애들 장난이지 뭐 계속 애들만 나오는 거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버리는 게 이제 윈터 솔저에서 이제 그 헬리캐리어에서 이제 연설을 할 때 보면은 연설할 때. 자기 그 큰 자유를 위해서 희생은 뒤따른다. 하지만 나는 그걸 끝까지 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자기는 친구 찾고 있어 지금. 그 뭔가 대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이를, 소소하고 사익을 쫓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뭐 하는 또 거야? 일종의 좀 캐붕이 온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이거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거 11호 이거 사위할 만한 작품이 아닌가 본데요? 안 되겠네. 문제 있네 이거. 영화를 좋아하시잖아요. 캡틴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나도 지금 딱 이제 11월을 보자마자 근데 나도 확실히 그래도 내가 진짜 아이언맨 팬이긴 한가 봐. 그 11월에서 제일 인상적인 액션이 뭐였어요? 두 분은? 11호에서? 지금 번뜩 생각해 보면 지금 바로 떠오르는 장면. 나는 바로 딱 떠오른 게 있었거든요. 저 딱 떠오른 장면 지금 있는데 그건 액션이 아닌데. 액션 중에 뽑으라니까. 액션 중에. 질문을 몰라요, 아로니 형님? 나 액션 잘 안 떠오르네. 액션 지금 막 앤트맨 떠올라 지금. 그러면 맞지. 그거 그치, 뽑은 게 맞지. 내가 그치. 뽑은 거는 그거지 사실. 하면서 방패 이렇게 막는 그 두 명이 이렇게 방패 막고 이렇게 빔 쏘고 원작처럼. 장엄하지. 나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액션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로저스한테 신나게 두드려 맞다가 프라이데이가 이제 그 패턴을 다 완벽히 딱 파악을 해가지고 테스크 마스터처럼. 그 맨몸 격투도 이제 아이언맨이 압도라는 그 장면이 나는 지금 순간 확 떠올랐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정말 그게 아이언맨다운 액션이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네. 막판 보스를 공략하는 히어로야 정말로. 뭐 지금 케바를 빌런 취급한 거야 지금? 지금 완전 그거잖아. 근데 사실 빌런이지 뭐. 막판 그치. 보스를 공략하는 히어로야 아이언맨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이 영화를 요약하자면 단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다주의 그 눈빛 연기. Did you know? 너도 알았어 할 때 그것만으로 좋죠. 이거는 뭐 시네마다. 그 장면만큼은 진짜 시네마였고 저는 뭐 충분합니다.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아이언맨이 약간 좀 강경파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이언맨의 뭐 역대 빌런에서 캡틴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캡틴의 역대 빌런 하면 아이언맨이 랭크가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참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봤을 때 미국에 현재 활동하는 그 덕후들 중에 캡틴 아메리카 팬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캡틴 아메리카랑 비슷하다. 아이언맨을 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좀 너무 자기가 옳다 생각하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영화는 너무 재밌는데 좀 뜯어보면은 문제가 될 점이 너무 많은 영화네. 캡틴 아메리카 자체가 좀 점점 이게 11월 이후로 캡틴 아메리카가 점점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죠. 페이 카터랑 춤추는 것도 그렇고 엔드게임 결말에서. 그리고 사실 진짜 영웅적이었으면 은퇴하지 말았어야지. 은퇴하지 그렇지. 말고 돌아가서 계속 지구를 지켰어야지. 누가 갑자기 네 결혼하고 네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한번만 쓸 수 있는 로이더야 임마. 그 로이더 약물 다 없어졌잖아. 그렇지. 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산인데. 맞아. 아니 패기 카터랑 젊은 시절 보냈으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야지. 그걸로 은퇴하면 그렇지. 어떡해. 지금 토니 스타크는 페퍼 포츠랑 결혼도 하고 모건 스타크랑 애도 낳았는데도 희생하잖아. 뭐 하는 거야? 이 영웅이냐 이거야 이거. 팔콘이 사실 엄청 당황했겠지. 야, 너는 로이더고 나는 내추럴인데 내가 이거 방패 들고 뛰어갔다가 나 총 맞아 죽어 임마. 팔콘 밥 한번 찍자. 팔콘 밥 한번 사줘야겠다 내가. 너무 멋있다 갑자기. 너무 훌륭한 친구네 팔콘.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콘 욕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정말 내추럴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히어로네. 그쵸. 나 그런 애들 좋아하잖아. 그런 내용이 4편 영화래요. 캡틴 아메리카 4편 영화 내용이 그런 내용이래요. 초능력이 없는 캡틴 아메리카.
그런. 근데 상대가 리더인 건 좀 그러네. 근데 리더 말고도 그 서펀트 소사이어티 뱀 친구 어. 느커스라는 친구도 나온다더라고요. 이것도 재밌겠네.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팔콘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위를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